예, 소개를 받은 조성찬입니다. 예, 제가 속한 기관이 이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인데, 저희는 통일부 산하의 대부분 인도 지원 및 큰 의미의 경협은 아니고 경협을 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2010년에 전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토지 정책 쪽으로 이제 유학을 했고요. 토지 정책을 이제 연구하면서 북한의 토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던 키워드는 이제 공공토지 임대, 공공토지 임대제 뭐 이런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 여기서 말하는 공공은 뭐 국가나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해석을 하면 이제 공동체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제 커먼스처럼 공공이 소유하면서 사적 주체에게는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토지 사용자들은 이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이제 토지 임대료를 적정하게 납부를 하고, 그 공동체 내지 사회는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공공재정에 재원으로 쓰거나,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을 나눠주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연구했던 내용들의 일부이고요. 최근에 제가 깊이 보고 있지 못해서,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조금 더 이론적이고 어떤 모델의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틀거리를 제시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예,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제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주택적인 대안 모색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뭐 저희들이 이미 그 국가와 시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우리의 힘, 공동체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협동조합이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 토지와 협동조합을 결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봤던 제 책의 존스턴 버첼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협동조합론을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진행된 협동조합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영국의 그 인클로저에 따른 토지 사유제에서 이 문제가 출발이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가 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런 존스턴 버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분들의 토지를 울타리 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쫓겨난 농민들은 공유주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학문적으로 커먼즈 담론에 대해서 아마 조금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공유주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노동밖에 없어요. 노동. 여기서 노동은 어디에서의 노동을 의미할까요? 도시에서 노동인 거예요. 도시. 농촌에서 도시로 쫓겨나서 도시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도시계획이라던가 이런 이제 이 빈민들의 주거, 의료 관련된 제도들이 발전해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클로저이고, 이러한 것들이 협동조합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협동조합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으면 뭐 저 이론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것은 토지 사유자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질문이 혹시 나오나요? 가령 이제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협동조합의 본래의 배경, 태생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한자본, 대한노동, 대한소비의 운동을 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래 중요했던 문제제기인 토지 사유재 폐단 극복하는 이 문제가 저는 협동조합 운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대한자본 운동이라던가 대한노동, 대한소비 운동도 사실은 큰 한계에 접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따 아마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주택협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토지 확보거든요. 토지 확보. 결국은 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택협동조합은 토지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협동조합이 처음 나타났던 데가 로치데일인데요. 로치데일. 근데 여기 로치데일은 바로 이 모직물 산업으로 특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합이 되어야만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 전체적인 대안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협동조합론이 좀 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했고요.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좀 얘기이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아까 헨리 조지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헨리 조지가 진부합인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의 불로소득을 사유하는 게 핵심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래는 토지를 공동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게 맞는데 이미 토지 사유제가 완성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보유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의 소유를 돌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 여기서 이제 공공토지 임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헨리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헨리 조지만 했을까요? 박사님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레옹 왈라스 아시죠? 예. 레옹 왈라스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인데요. 고전학파의 시조예요. 고전학파. 고전학파라면 그냥 그 자유경쟁, 뭐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뿌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시조인 레옹 왈라스가 일반 균형 이론하고 한계 효용 이론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는 못 봤지만 어쨌든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 토지 노동 자본이 임대차 방식으로 결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노동이 임대차 방식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만 여러분의 노동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게 임대차예요. 근데 임대차가 아닌 방식은 뭐죠? 노예인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자본.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받아서 이용하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업가들은 토지를 그냥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느냐? 그건 너무 단순해요.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토지 판매에서 그 손실분 손해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를 다 이렇게 사고 파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레옹 왈라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가 경제학이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본질적인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류는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하지만 현 세대는 다만 토지의 사용자의 따름이다. 희소한 토지는 당세대에서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되 사유 후에는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 공개념은 자유시장 경제제도와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왈라스가 설정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 선물 준비되어 있죠? 아, 준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자, 누구일까요? 동그라미가 3개입니다. 왈라스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누구일까요? 정은찬 전 서울대 총장님이 한 얘기예요. 더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럴 의도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 한국에 이제 헨리 조지의 이론을 따르는 조지스 학자들이 많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사회 구조적으로 건강한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헨리 조지도 뭐 진보와 빈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읽고 다음 넘어갈게요.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된다. 그 밖에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희망이 없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토지라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첨부된 자원에 대한 공동의 소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헨리 조지가 이렇게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패러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헨리 조지가 지금 여기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뭐죠?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자기의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충분한 정도가 되게 하려면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전 뭐 잘 사실 몰라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 뭐의 그 여러 가지 노동 운동을 하는데 그 전제로 또 중요한 게 토지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은 이 노동자와 관련된다. 그래서 사실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와 목적은 같았지만 이론이나 전략적인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토지와 이제 우리가 주택협동조합 얘기를 할 텐데 이 첨부된 자원이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이 주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토지의 공적인 소유 및 임대 유예에서 거부를 사유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이해되시죠? 토지는 함께 소유하고 사용권만 배타적으로 갖고 건물은 개인 것으로 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중국의 대부분의 주택, 그 우리나라에서의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개념이고 토지 임대부 사유주택도 건물은 사유죠.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거니까요. 그죠? 협동조합이 소유하니까 건물은 사유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가구별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가구별로는 그냥 사용권만 줄 거냐는 것은 협동조합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건물은 사유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욕구에 맞다라고 봐요. 인간의 욕구에 부합하고 이것은 자연법칙에 부합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깨져버리면 이제 토지 불로소득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경제구조가 저는 깨진다고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남 소초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을 했었어요. 강남에 들어갈 때는 한 2억인가 그래요. 매달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건물을 구입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었어요. 자, 2억 정도 부담하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5년의 전매 제한이 있었거든요. 5년 후에 풀렸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에서. 8억으로. 8억.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6억의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택이 설령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토지 소유권은 뭐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출된 토지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환수가 안 되면 결국은 인마의 포켓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주머니 그리고 건설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주택 구조가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되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따라서 주택협동조합도 그러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요. 10분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이 표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우선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개념적인 틀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우선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선 토지는 개인의 토지와 공공의 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제 유형화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방법은 이제 공인재산및 물품관리법의 조항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4가지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 모델에 다른 변수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 모델 자체가 사실 또 뒤에 보시면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근데 기본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민간토지 매입형, 그냥 주택협동조합, 저는 이제 토지주택협동조합이라고 표현을 이제 특히 이제 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토지주택협동조합이 그냥 민간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협동조합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민간토지 임차형, 이거 민간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현행법에서 빌릴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있어요. 지상권.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임대차인데요. 지상권은 30년을 빌릴 수가 있고요. 전세권은 부동산 건물까지 해서 10년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하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 선량한 표현을 써야 되나? 선량한 만약에 토지주가 이 주택협동조합에 내 땅을 30년간 빌려줄게. 그래서 만약에 30년간 누군가가 적정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땅을 빌려주면 거기에서 주택협동조합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혹시 주변에서 개인인데 지상권을 설정한 사례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사실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민법에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방식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 토지를 협동조합이 신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뭐 신탁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하려면은 협동조합이 제 기억으로 30억이었는데 그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의 업체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토지 출자형. 저는 이건 이제 협동조합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의미있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사실은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가 다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출자를 해서 자기는 현물 출자자로 들어가고 이제 그 건설비를 댈 사람들은 현금 출자자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제 기반에서는 사실은 매입형과 이 출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공유제 기반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은 공공토지 임차, 뭐 임대차라고 하고 임차형 뭐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어쨌든 공공의 토지를 협동조합이 빌려서 거기에 조합원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식입니다. 임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시험을 했고 저는 이게 이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토지 임대부 사유주택 형식으로 이 방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입형이나 이런 방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고 매입형은 너무나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토지 임차형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저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 정부가 이제 공공재정의 많은 부분을 도로라던가 이런 데에 투입하기보다 토지 비축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재정을 이런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게 적정하게 또는 저렴하게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시장지대를 받는 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싱가포르 저희가 잘 아는데 원래는 싱가포르가 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토지 사유제 국가였어요. 근데 리쿠안유가 이제 자기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서 토지를 계속 수용을 확대하면서 90%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자가 보유율이 90%가 넘어요. 싱가포르이. 물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지를 공적으로 소유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례를 이제 싱가포르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저는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도 이런 공공토지의 비축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민간 자본을 잘 결합하는 방향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유제 기반에서는 이제 공공토지 임차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공토지 매입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LH라던가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고 민간 건설업자에게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할 때 이제 현행 제도를 제가 조금 더 인정을 한다면 분양 대상에 대규모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좀 필지를 소규모로 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 땅을 적정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주택협동조합을 지으면 협동조합 주택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가까운 사례는 이제 더함이라는 공동체가 그나마 아파트 단지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보이는 삼성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식으로 토지를 빌려서 지금 단지 형식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더 축적이 되면 저는 사회적 경제 주체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적정하게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더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임차형이지만 어쨌든 LH나 SH나 이 매입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실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특히 이제 희년학계나 다른 주택 협동조합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을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뒤에 쭉 놓여져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간략하게 3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이제 18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이 됐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요. 최초의 상설은 이제 61년에 만드는 노치데일.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토지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협동토지 건축회사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형별로 접근해보면 공공토지 매입형이 있습니다. 호이스트리트 주택조합, 뭐 영국의 WECH 이게 다 지방정부의 땅을 원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팔아라 해서 이제 이렇게 매입해 와서 이제 개발한 사례들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매입형
이것은 임대주택인데 이 주택협동조합이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이러한 형식도 있고요. 공공토지 임차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표로 제시했던 그런 틀에 맞는 사례들이 있다. 실타격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그 표의 기초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주택협동조합 모델들을 제가 의미 있는 것들 중심으로 살펴봤고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모델이 더 구체적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법적인 실현 가능성까지도 제 수준에서 대략적으로나마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모델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년 함께 토지주택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우선 이 토지주택 협동조합의 이름은 영문으로 JTBC라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주빌리 투게더, 이게 2년 함께 영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퍼러티브스. 일할 때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JTBC를 맞춰야 되는데 랜드가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빌딩입니다, 빌딩. 2년 함께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다라고 그냥 무식하게 얘기했고요. 이건 거의 농담 반입니다. 그래서 예, 우선 적용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제 성형팀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매입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임차형,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게 가면은 저는 이제 다양한 다른 방식까지도 이제 더 고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전 도시공사에서 이제 갑천지구 생태 주거단지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성형팀장을 입치를 가요. 거기서 이제 충북대 반영 교수님 팀이 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토지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이 주택협동조합을 좀 더 결합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회의를 했을 때 그 원주민이 왔었어요. 그 지역에서 수용당해서 나갔던 분들. 근데 원주민들이 이 주택협동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전 도시공사를 막 설득하려는 그런 흐름이 돼서 저는 우리의 이 흐름들이 좀 더 커지면 이런 주거단지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다 못하지만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관에는 저는 어떻게 하면 토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를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책으로도 나왔는데 구름정원 사람들이라는 어떤 협동조합 주택이 있는데요. 지금 정관은 잘 모르겠어요. 이 준비 과정에서 정관을 만들 때 주택 매매 차익의 50%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토지 가치를 내부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펼쳤거든요. 어떤 식으로건 그 협동조합 또는 그 공동체에게 맞는 토지가치 공유 방식을 결합을 해야만이 이 토지주택 협동조합이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